안녕하세요.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목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혹시 오늘 설명드리는 것을 듣고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하시는 분들은 혼나셔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면서 코인을 한다고요?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 피자 치킨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혹시 다이어트 중이시라면 미리 사과드릴게요. 여러분들 피자 좋아하시죠? 피자는 치킨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국민 배달 음식인데요. 피자와 치킨 간의 경쟁에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다들 머리에 떠오르는 대답들이 있겠지만요. 잠깐만요.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투자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행동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매사에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판단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지요. 돈복남 크립토 분석팀이 네이버 데이터랩을 이용하여 2016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의 피자와 치킨 검색량을 비교한 결과인데요. 치킨은 오랫동안 피자에 비해 2배의 관심을 받아왔지만 2020년 이후 격차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기존에 매장에서만 먹을 수 있었던 다양한 음식들이 배달의 경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피자는 어느 정도 검색량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기존의 치킨이 가지던 독보적인 존재감은 다른 매력적인 배달 음식으로 분산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어디 한번 맞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새로 추가된 보라색 선, 주황색 선, 민트선은 각각 떡볶이, 족발, 그리고 곱창입니다. 세 종목 모두 저점을 높여가며 우상향하고 있는 것이 보이시나요? 심지어 떡볶이는 현재 피자와 골든코러스를 형성하며 넘버2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배달 음식의 하드포크가 일어나며 요식업 3.0이라 부를 수 있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이 중대한 상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5월의 경우 5종목의 검색량 비중은 49, 24, 19, 11, 그리고 5였습니다. 그랬던 것이 2022년 1월에는 38, 24, 26, 18, 그리고 16이 되었는데요. 말씀드린 데이터를 파이 차트로 만들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하나의 단어가 뭔지 아시겠나요? 바로 도미넌스입니다. 도미넌스를 네이버 영어 사전에 검색해보면 우월, 권세, 지배 등의 뜻이 나오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뜻은 비중입니다. 다시 5가지 종목의 파이 차트를 보시길 바랍니다. 전체 파이에서 해당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이제 우리는 도미넌스가 줄었거나 늘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지난 5년간의 음식의 검색량에서 치킨의 도미넌스는 줄어들었고요. 피자의 도미넌스는 보합 상태이며 떡볶이, 족발, 그리고 곱창의 도미넌스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것이 바로 크립토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도미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이제 크립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니까 거창해 보이지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2개의 차트가 전부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크립토 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그럼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시총을 크립토 전체 시총으로 나누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계산한 결과가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너무 쉽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요,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코인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크립토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분석 도구입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에 비해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은데요. 왜냐면 이더리움을 비롯한 알트코인들은 2017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존재감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보시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17년 3월까지 96%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더리움이 성장과 함께 다양한 코인들이 상장하는 ICO 열풍이 분 결과 2018년 1월에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36%까지 떨어졌는데요. 하지만 2017년 상승장을 끝으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이더리움은 급락을 했고요. 펀더멘탈 없이 거품으로만 상승했던 많은 코인들이 상장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2019년에 72%까지 회복되었는데요. 2021년에 들어서면서 비트코인의 에너지 사용량과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근절에 관한 뉴스들이 퍼져나감에 따라 알트코인 투자가 증가했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다시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여러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은 디파이와 NFT 강세에 힘입어 전성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크립토 시장의 전체 흐름을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나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특성을 이용할 수 있는 2가지 전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더 강한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극단적 고점과 저점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더 강한 추세를 파악하는 전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활용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알트코인에 비해 더 강한 추세인지 아니면 반대로 알트코인이 더 급격히 상승 중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투자의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상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상승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에 큰 악재가 발생했거나 크립토 시장이 사이클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알트코인들을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알트코인을 먼저 정리해서 추가적인 위험을 회피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상황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하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 상황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전체적으로 큰 상승세를 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알트코인이 비트코인보다 더 큰 상승폭을 보일 때 이런 패턴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가 형성되었을 때는 리스크가 있지만 더 큰 수익률을 기대하고 알트코인을 매수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표만 보시고 섣불리 단기 트레이딩에서 사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드린 부분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미넌스는 코인들 간의 비중을 보여주는 보조지표일 뿐이며 그 자체로 존재하며 움직이는 실체는 아닙니다. 그 생각을 하시면서 도미넌스 전략표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표를 보여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 그 결과로 알트코인은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틀린 말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상호작용을 해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시총과 알트코인 시총이 상호작용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이해가 안 된 상태로 이런 표를 맹목적으로 사용하고 믿게 된다면 시장의 추세를 잘못 판단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실제 시장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고 이 도미넌스 표는 거시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활용한 두 번째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도미넌스의 극단적 고점과 극단적 저점을 이용한 전략인데요. 투자하시면서 많이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꼭 사용해야 할 순간이 온다면 쓰임이 있을 테니 참고해주세요. 현재 알트코인 프로젝트들의 펀더멘탈을 고려해볼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전고점인 73% 위로 올라가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근거로 향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3% 근처로 접근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다시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식의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2018년의 저점인 36%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무리 그래도 비트코인인데 그 이상으로 크립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잃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는 판단을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바탕으로 투자자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36%에 근접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볼 수 있죠. 이해가 좀 되셨나요? 이 표에 정리해드린 방식으로 보다 쉽게 대응해 볼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역사적 고점에 도달한 순간에 비트코인의 추세에 따라 비트코인을 판매하느냐, 알트코인을 구매하느냐의 선택을 내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역사적 저점에 도달하는 순간 비트코인의 추세에 따라 알트코인을 매도할지 비트코인을 매수할지 결정을 내리는 식의 전략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시장에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보조지표들은 큰 흐름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내린 판단이라고 해서 100% 정확하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크립토 시장에서 돈을 복사하고자 하는 투자자라면 예측보다 대응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세력의 관점에서 모아가는 투자를 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6월에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티킨코인과 곱창코인의 도미넌스가 급등을 했는데요. 티킨코인은 러시아 월드컵 때문에 급등했고 곱창코인은 화사가 나 혼자 산다에 곱창을 아주 맛있게 먹어서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치킨코인도 아니고 곱창코인도 아닙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비트코인을 추가한 결과입니다. 치킨이나 피자가 제 아무리 잘 나가도 비트코인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앞에서는 초라할 뿐입니다. 이것이 지금 사회가 변화하는 흐름이죠.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름을 놓치지 않게 돈봉남이 대신해서 흐름을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돈패밀리 가입하신 분들은 등급에 따라 톡방 입장하시고요. 구독은 돈이 드는 게 아니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